안녕하십니까. 장박사의 산촌별곡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족보 얘기를 해보겠는데, 족보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C줄 날줄을 얽혀서 만들어진 하나의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후세에 어떤 문중이나 욕심 많은 공상가가 자신의 조상을 미화 또는 과장하기 위해 종종 의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백 년 이상의 시간대를 뛰어넘어 그동안 익힌 한문, 한시 실력을 밑바탕으로 한 편의 소설을 만들어내니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의설을 금쪽같이 믿는 탓에 인터넷마저 오염시키고 이러한 일로 갑론을박 시간 낭비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설은 18세기 이후 꾸준히 나타나 일제강점기에도 그 부끄러운 유습은 이어졌고, 심지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그 가짜 문집이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두찬 우이서는 정통 역사학자나 국문학자 등에 의해 그 진위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유명한 인물을 끌어들여 그럴듯하게 꾸민 우이서는 잘 연구해보면 전혀 맞지도 않는 생물 연대와 당시 인물들 문집에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점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유명한 의서 속 인물이 정사인 고려사저료,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학사상으로 깨끗한 족보라 하는 풍양조씨 3대가 모은 시족 원료에도 그 족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날조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고로 강문중의 족보에서 주장되는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는 당시대의 인물과 비교해보거나 당대의 유명 인사 문집, 비문은 물론 과거 급제자 명단과 정부 간행 역사서를 비교해보면 쉽게 그 진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고 한국학을 한다는 연구소에서 이를 번역하여 의서의 홍보 역할을 자임하는 도구로 이용되면 참으로 난해한 일입니다. 18세기에 여러 문중에서 의서를 만들거나 급조된 중국 인물을 만들어 뒤늦게 자신들의 선주라 주장함은 정부에서도 너무나 엉성한 제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회적 분위기가 실학이 유행하던 17세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18세기부터는 중국인을 우대하는 모화 사상이 뚜렷한 시류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화인, 즉 중국인을 조상으로 하는 가문 후손들에게는 정부에서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침으로 인해 그동안 있지도 않던 중국인 조상이 갑자기 두찬과 의서를 타고 날아와 실제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17세기 중엽에 간행된 시족 원료만 보아도 성씨가 같더라도 조상이 다른 가문이 많은데 18세기부터는 일변하여 성씨가 같으면 같은 혈통일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성세, 즉 성씨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여러 본관이 합부를 하면서 그 상계 조상을 중국인으로 인명을 만들거나 가공인물로 채우는 의작 족보가 유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라인 장보고 할아버지를 중국인으로 만들어 놓은 족보가 1680년 이후에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넷째, 갑오경장 이후 신분질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동안 차별받던 상민들이 훌륭한 조상족보를 사거나 편입 또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서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서 논란에 휩싸인 책으로는 화해사전이나 같은 서적에 올라있는 역대 전리가마저 국문학자에 의해 19세기 이후에나 쓰이던
구걸하여 도찬 과정을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파락사, 즉 송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파락사가 진짜 있는데 이 파락사를 본따 가짜 파락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건너왔다는 시기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한 배를 타고면서 8명이 각기 한 수씩의 시를 남겼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가짜 문중입니다. 이 밖에도 고려 역사 선영회에서는 고려 충신의 근거로 제출된 여러 문중의 서적 중 의사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대전의 뿌리공원에 세워진 비석의 문장 중 족보에만 의존해 과장, 과대, 날조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구대에 걸쳐 근 300여 년간 평장사, 정이품으로 장관급을 지냈다거나 송나라에서 18세에 과거의 급제, 그에 바로 병부상으로 즉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 그 유명한 왕한석과 부국 강병책을 논하다가 패하여 고려로 건너왔다는 등의 비문이나 뒤늦은 문집은 정사와 아무리 비교해봐도 전혀 근거가 잡히지 않기에 더욱 의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680년에 간행된 시족 원료에도 그 유명한 분이 족보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혹의 키포인트입니다. 더욱이 고려의 역대왕과 충신 의패를 모시는 파주의 고려 역사 서장에는 물론 대전의 뿌리공원,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가 강문중이 과대 과장 미화하거나 심지어 도찬 의서한 문서까지 그대로 믿고 하나의 선전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세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사는 아무리 흘러도 진실이 전해져야지 후대의 일부 몰지각한 선조들에 의하여 가공 날조된 것은 참이 아니라 왜곡된 공상소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문중에서 후대에 꾸며 쓴 가상, 공상소설을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거나 세밀하고 정확한 검토 없이 엉뚱한 상업성에만 몰두한다는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